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죠. 물론 어젯밤에 미국장의 상승의 핑계가 조금 좀 논리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인플레 우려 완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죠, 인플레 우려가 완화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연준의 다양한 인사들이 나와서 말한 것들을 들어보면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일단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쪽으로 일단 마인드는 열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어젯밤의 상승이 속임수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결과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이제 오늘 밤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될 문제고요.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는 미국이 상승 마감했고, 아, 오늘도 일단 이렇게 되면 그 기세를 이어서 더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적당할 것 같다는 거죠. 이 정도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아시아장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증시가 오늘 휴장을 하면서 중화권 증시가 다 휴장을 하면서 더군다나 아시아 시장은 좀 조용한 듯한 뭐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모습. 그 와중에 일본 증시는 뭐 갭상승해 가지고 원웨이 상승하면서 강하게 올라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했는데 좀 서운하게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야 뭐 선진국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아니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신흥국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니까 뭐 긴축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다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같이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야, 이제 시장이 꺾인다, 이제 반등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유럽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그거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급반등, 이게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왜 계속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제 5월 중순에 급락을 하면서 다들 말도 안 되는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켰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오래간만에 좀 그래도 반등의 기간도 좀 비교적 좀 길게 나오고 있고요. 그죠? 생각해보면 몇 주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반등 폭도 뭐 나라에 따라서는 일부 나라는 굉장히 크게 나오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고, 반등이 잘 안 나오는 한국 같은 나라들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폭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좀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반등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중요한 중장기적인 추세를 결정짓는 그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여기 뭐 틈틈이 반등하는 데 껴 있었긴 하지만은, 솔직히 어떤 이런 그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이미 꺾여버린 상승 추세, 이런 거를 좀 되돌리기는 좀 모자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냐. 딱히 어떤 하락 추세를 되돌릴 만한 그런 건 없지 않냐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긴축이 좀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러면서 어젯밤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 시장을 추세적으로 되돌릴 재료냐, 우리 한번 진정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시장을 추세적으로 되돌릴 만한 재료는 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요. 저는 일단 못 찾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표들이, 어젯밤에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다며, 이런 지표들이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까진 괜찮다라고 했죠. 아직까진 뭐 제조업 지표들이 50 위에 있고,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경기 추세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슬슬 꺾이고 있는데, 이 꺾이고 있는 추세가 연착륙과 경착륙 그 사이에 애매한 라인에서 딱 멈추고 다시 지표들이 반등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추세라는 게 정말 무서운 법이죠. 슬슬 꺾여 내려오고 있다면 얘네가 연착륙이 아니고 저 밑에 경착륙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플레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다, 혹은 인플레 피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쩌면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린 여기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무조건 여기다 베팅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무튼 뭐 제가 아래쪽으로, 시장을 아래쪽으로 제가 계속 보는 근거는 시장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보는 거예요. 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죠, 기술적으로. 일단 저의 아이디어, 세상이 좋아지긴 힘들다라는 저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검증받고 있으니까 계속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지금 경제지표 꺾이는 게 이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예견해서 꺾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하락 베팅을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여튼 뭐 저의 생각도 물론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이 시장에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지금 일단 저의 생각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나의 투자 아이디어와 나의 투자 아이디어와 실제로 시장이 가고 있는 이런 방향의 이 검증, 그죠? 이거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잡다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했고요. 사실 오늘 한국장에서 별로 이렇게 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밑밥을 좀 깔았고, 일단 오늘 한국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만 할게요. 사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반등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저점 찍고 나서 반등하고 있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340이라는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드렸고, 이 자리를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강한 반발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40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붕괴시키면 이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합하다고요. 근데 솔직히 340을 붕괴시켰던 거에 대한 그 반발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런 반발이 좀 지나치게 약한 편이긴 합니다. 이런 반등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 정도 라인이면 이미 하여튼 좀 그죠? 좀 탄력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올라온다기보다는 좀 많이 얻어맞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뭘 했냐? 오늘 한국 증시는 어딘가에 또 다시 저항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352라는 자리는 보시면 종가상으로 돌파 안착을 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나 꺾이지는 않을 거야. 아직까지 그래도 이 반등세를 조금 더 이어가 볼 거야 라는 그런 신호를 좀 주긴 줬는데, 근데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어딘가 저항이 있음을 또 확인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그 5월 31일까지만 해도 어떤 급등에 대한 희망감 이런 거를 좀 품어볼 수 그런 희망을 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음봉들을 얻어맞으면서, 물론 오늘은 상승하긴 했는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꺾였다는 거, 탄력적인 반등보다는 좀 답답한 그림이 답답한 냄새가 확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352를 붕괴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또 묘하게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미국장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요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로 오늘 1260짜리를 그죠? 다시 붕괴시키면서 이도저도 아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고 자꾸 또 저항이 누적되고 있네. 근데 얘는 1260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조금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면 뭐 한 1230, 124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67,000원을 재차 붕괴시키면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 지수보다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7,000원은 지켜줘야 그래도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무게중심이 좀 위쪽에 쏠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오늘도 67,000원 붕괴시킨 걸 보면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일단 조금 쏠려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이 자리 5월 30일 날 만들었던 이 자리가 이 반등의 꼭지점이 된다면은 이 굉장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아무튼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자리를 딱 지지했죠. 그죠? 예, 38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38원 자리를 오늘 지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그죠? 아무래도 5월 30일 날 급락에 대한 이 변동성 확대된 거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텀벙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상향하는 추세에는 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추세적인 다시 재차 상승에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예,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국장 이야기는 사실 뭐 이 정도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이제 평상시에 안 하던 이야기를 좀 하나만 하자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일단 변동성이 좀 많이 내려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게 미국 증시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정말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4%, 5%도 움직이는데, 코스피는 뭐 나스닥이 5% 급락한 날에도 1% 하락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코스피가 정말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보시면 이렇게 이 각 시장의 변동성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물론 뭐 한국이 뭐 먼저 하락이 선반영돼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간 이걸 어떤 시장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말씀드리면, 이 아직 옵션 파생 상품 쪽에서 그렇게 한국은 변동성을 확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변동성 지수인데,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 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그죠? 5월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변동성 지수가 쭉 감소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중요한 자리까지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85가 이제 종가가 됐는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지난 1년간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6.85인데 16점 몇 여기 딱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를 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보면 이게 시장이 좀 많이 이 빅스가 여기 어딘가만 가면 한국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16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정확하게 딱 몇이다라고 숫자는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16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변동성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왔구나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기 있는 자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평화로운 구간이 이제 좀 거의 끝나가지 않냐, 이제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물론 이게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꼭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은 어디가 될지 모르죠. 급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급등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이고, 아무튼간 조금 좀 주의할 때가 좀 되지 않았냐. 이 변동성의 측면에서 방향성은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른다. 근데 이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이 시장의 차분함이 이제 끝나가지 않겠느냐, 조만간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 콜옵션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조만간 어디로든 튈 수 있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사실 뭐 글쎄요, 뭐 ETF나 뭐 선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옵션 하시는 분들께는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옵션 양매도로 쏠쏠하게 드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또 그리고 만기를 앞두고 좀 프리미엄을 좀 많이 뺀 측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평상시에 비하면 옵션이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만은, 이런 걸 봤을 때 양매도로 쏠쏠하게 수익 내던 그런 건 이제 조금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 부분은 뭐 잘 이해 안 되셔도 좋습니다. 그냥 패스 하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시면 하여튼 변동성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와서 이제 시장이 조만간 이제 험악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자 미국장 뭐 중요하겠죠, 그죠? 뭐 매일매일 미국이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미국은 매일매일 중요하죠. 오늘 시장을 흔들 이슈 뭐가 있을까요? 논팜 페이롤스 고용지표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겠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요거 보셔야 되겠죠? 둘 다 고용지표예요. 실업률과 뭐 비농업 고용지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월 초에 나오거든요. 월 초에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입니다. 사실 어제 ADP 그거는 좀 잊으시고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어제의 그런 시장의 반응이 사실 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매물 소화해 놨으니까 오늘은 상승해 주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고요. 그죠? 근데 상승을 하려면 어디다? 여기 4175가 됐든 나스닥이 13000이 됐든 이런 자리들을 넘어가 줘야 이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이런 자리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의식하면서 또다시 쭉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다.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가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더욱더 많이 누적되겠죠. 어제 상승했던 거 그대로 이게 실망 매물로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이 더욱더 두꺼워진다. 분위기는 확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뭐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상승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하락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타이밍이 좀 중요한 편이긴 하죠. 그죠? 하락이 조금 더 타이밍이 훨씬 생명이고,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상승은 뭐 타이밍이 별로 안 중요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가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가야 될 때에 못 가면은 뭐예요? 상승해야 될 때 상승 못하면 반대로 간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가야 될 때 못 가서 밀리고, 그러면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못 가고 또다시 위로 올라가고 또다시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근데 또다시 밀리고, 이렇게 근데 시간이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오래 끌어졌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거나 위로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기존에 쌓였던 이 한들이 한 번에 확 풀어지게 돼가지고 폭등 혹은 폭락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야 될 때 못 가면,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반대로 얻어 맞는다. 근데 자꾸 여기서 사람들을 애간장 태우면은 한이 나중에 한 번에 터져갖고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혹은 뭐 가중 축복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힘의 논리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어딘가 저항을 테스트할 거다.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빅스 지수의 측면에서는 뭘 보시면 되겠습니까? 빅스의 측면에서는 어제 25.5자리 중요한 지지선인데 그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혹시나 어젯밤 속임수였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다시 25.5를 이렇게 양봉으로 달고 올라오면 다시 지지력 회복하면은 또 다시 그죠? 어떤 UVXY 베팅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올라야 될, 어젯밤에 기사회생 하긴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오르냐 못 오르냐, 혹은 어제 상승의 속임수였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켜봤고, 뭐 금리 3%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102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저항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국제유가 같은 거, 뭐, 우상향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뭐, 흐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 완성이 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봉들 한 번씩 뭐,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